네,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확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최종적으로. 앵커께서도 그렇게 예상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예상과 예. 현실로 닥쳤을 때의 느낌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오늘 모든 일간지가 사설을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취지,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사설을 썼어요. 저는 그중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자멸이라는 단어, 제목에 있는 단어가 가슴에 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갈 여유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제 사실상 견제 없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주의는 건전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우리 제1야당이 건전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고 장동혁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걱정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다른 의원들께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는 한때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한계 의원 아니었었습니까? 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뭘 저도 같이 이제 활동을 처음에 했었고 사실 0.5선인 분을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제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에서 발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도 한동훈 대표가 63%의 지지를 얻어서 네. 당선됐을 때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건데 사실은 저는 우리 당이 그 배신 프레임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자기 소신 그리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표현이 우리 보수 내에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배신은 사실은 보스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모든 언론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장동혁 대표가 왜 그 윤 대통령보다 더 심한 독선과 아집을 보일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의아해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도 그런 취지 질문하셨다고 보는데 저희가 어제 낸 성명에 장 대표가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당의 미래를 희생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익. 개인적인 이익, 정치적 이익 때문에. 어떤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윤 어게인 세력이 우리 당을 사실상 아직도 포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이 전부 다 윤 어게인을 외쳤던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눈밖에 나면 그러니까 경선이든 당권이든 이런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조를 자기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진단은 장동혁 대표가 먼 데를 보고 있다. 차기를 보고 있다. 대권을. 혹시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은 다 주변에 하고 있고 당장 당권을 유지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을 등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다수가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가서 우리가 집권할 수 있고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좀 정합을 하면 장동혁 대표는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한다. 혹시 이런 어떤 그건 당연하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제안을 많이 했어요. 공개적으로도 했고. 예. 이번 선거는 우리가 탄핵 직후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내부 분열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동혁 한동훈 손 잡아라. 그렇게 해서 같이 선거 치러보자. 한동훈 재보궐에 공천 주고 그러면 다 우리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기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하나로 뭉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당권 경쟁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한동훈을 쳐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감이었으면 오히려 더 세게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아무튼 그 제명 의결이 이루어진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그 의결 결과를 보면 7대 1대 1이었어요. 제명 찬성이 7, 반대 1, 기권 1.
자, 이 숫자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지금 현재 윤호개인 세력과 지금 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봐요. 왜요? 뭐 다른 분들이야 사실 그냥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최고위원이 됐고 또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임명을 했고 또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지명을 했고 그러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총 2번 했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두 번째 의총 그러니까 이 제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두 번의 의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의총은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고 두 번째 의총은 첫 번째 의총에서 이미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별도로 뭐 송석준 의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별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장동혁 대표 체제를 결사옹위하는 듯한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나와서 그냥 막 상식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거기 왜 불렀는지 의총에 그것도 지금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치 찬반 양론이 의총에서 있었던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요.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 찬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 제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들도 야 이게 제명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가서 원내대표가 찬성했잖아요. 저는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들을 지금 대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의원들의 뜻을 반영을 안 했잖아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인의 혼자 생각대로 지금 처리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의원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뭐 제명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 의총 뭐하러 해요? 그러면 의원님 지금 말씀은 혹시 어제 이제 그 의원 16명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16명의 의견이 송원석 원내대표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는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결정에 대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그 이제 성명서에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문제는 제외됐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들을 지금 대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 차원이나 아니면 어제 기자회견했던 16명의 의원들이 함께 예. 송원석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의총을 저희가 오늘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모든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뭐 두세 개 언론이라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뭐 잘라내고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언론이 있다면 그러면 뭐 민심하고 다르지 않은 우리 내부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어 논리가 있을 텐데 네. 이건 방어 논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당 지도부는 사퇴해야 된다는 게 우리들 생각이고 거기에 오세훈 시장까지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네네. 사실 보고 오세훈 시장 그 어제 발표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장동혁 지도부하고 이렇게 척을 졌다가 혹시라도 경선이나 이런 데 네. 불이익을 예. 받을 수도 있는데도 저 목소리를 냈다? 예. 저는 당의 어른으로서의 큰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대표를 사퇴시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제도상으로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가 사퇴하거나 스스로 아니면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 중 4명이 사퇴하거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지만 비대위로 가는 건데 근데 둘 다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은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한동훈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당의 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절박감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를 이제 지금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돌아온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건데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그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또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잘못된 결정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의 흐름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정해졌는데 없다? 그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은 이 잘못된 결정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것들이 어떤 여론으로 흘러갈지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 우리 당에 뭐 1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장 대표 사퇴하라고 와서 시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문제는 정리할 텐데 돌아오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당이나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돌아오겠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법률적 대응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당원으로서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5년간 제명이 되면 복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최고위나 비대위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우리 당에 돌아와서 우리 당을 건전한 제1야당으로 만들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방안 중에 선거를 그 나가서 이 부분으로만 좀 뽑아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다들 그 부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들은 의원들 내부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의견들은 오가죠. 네. 오가고 어떤 게 뭐 유리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현실적으로는 뭐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방향성 자체도 아직 결정을 안 한 건데 네. 의원들 중에는 뭐 대구나 부산에 이제 출마하는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석이 비게 되고 보궐선거. 예, 거기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어디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자객 공천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쓸 자격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 무슨 거물급 정치인이 있는데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자객 공천을 해서 반드시 거기는 떨어뜨려야 된다. 뭐 네. 그런 얘기 얼마든지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한 걸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만약에 나간다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 우리 당원 중에는 특히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면서 한 대표의 책임론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보수를 다시 세우고 보수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춰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당에 지금 많이 있다면 예.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저도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우리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 100% 승리가 보장되는 카드가 아니면 예. 리스크가 너무 큰 카드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라도 나가는데 낙선한다면 치명타고 거기다가 또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없어져야 된다고 했던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배신자 프레임은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강해질 수는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던 분도 야 지금 한동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이 당이 이렇게 가서 지방선거까지 폭망하면 그래도 당을 살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수를 살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예. 보수가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그 당명 개정 이야기 있잖아요. 이 당명을 바꿀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상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데. 아니 당명에다가 바꿔서 상징하게 하면 뭐예요? 당직자들이 다 윤호개인 했던 분들인데. 그리고 윤호개인의 그 맥이 다 있는 얘기들을 계속 지금 다 나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레가시 미디어는 잘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방송에 몇 번 나오던데.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음식이 맛없어서 망해가는 식당이 있는데 간판에다가 맛집이라고 쓰면 그러면 그 집이 갑자기 맛집이 되냐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던데 진짜 공감이 돼요. 그 안에 재료를 바꾸고 레시피를 바꿔서 네. 많은 손님들이 오게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안에는 맛없는 재료를 그대로 쓰면서 간판만 맛집이라고 내걸면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효과는 없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그러면 좀 정리를 할게요.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려지는 어제 기자회견에 했던 의원 16분은 뭔가 별도의 행동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부분이 없는 겁니까? 아니 별도의 계획이라는 건 뭐 지금 탈당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가 되든지 간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예. 뭔가 구체적인 목표와 요구를 내건 행동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어제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어제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현직 구청장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부산시장님도 그렇고 인천시장님도 그렇고 사실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 또 박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제 결정 때문에 진짜 속이 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하나로 점점 모아지는 거고 그게 우리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16명의 의원들 그리고 대안과 미래에서 어제 성명을 함께 내신 17분의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 그런 촉매제 역할 그리고 원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럼 이 상태라면 지금 지선은 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잖아요, 앵커님도. 저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고. 아니,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특히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그제도 사설을 쓰고 오늘도 사설을 쓰고 또 일면에 크게 사진까지 넣어서 장동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격가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어제 최고위원 의결에서 양양재 최고위원이 기권을 했던데 왜 양양재 최고위원은 기권을 했을까요? 물론 정치적 판단은 본인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평택을이 지금 보궐선거 자리가 났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요. 의원님의 추정과 분석으로 그건 추정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